전주 항공대대 이전을 두고 전주시와 반대측 주민들이 법정 다툼에 들어가 법원 판단에 따라 이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과 새만금 사업 등 현안마다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만 6,000세대 아파트가 분양될 것으로 보여 전주 아파트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 선출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정세균 의장이 JTB 전주방송에서 국회 운영과 지역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사업 계획과 공사 방해 등을 두고 법정 다툼에 들어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8일부터 항공대대 이전 착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전 반대 주민들은 농기계 등을 동원해 막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한 달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양측은 법적으로도 다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을 먼저 구한 측은 주민들입니다. 지난 5월 사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이와는 별도로 제기한 사업 취소와 무효 소송의 1심 변론이 5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1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보류하고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금이라도 협의체, 조건 없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진솔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상사를 막으려고 착공을 늦춰와 공사 기간이 촉박하고 1심 소송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무한정 저희들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2018년 상반기까지는 항공대를 절대적으로 옮겨야 되는 그 공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시공업체는 공사를 막는 주민들을 고소하는 동시에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의 맞불을 놨습니다. 이전 반대 주민들과 전주시가 대립하는 항공대대 이전 공사는 이르면 이달에 결과가 나올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심리 등 법정 다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35사단과 새만금 사업처럼 지역 현안을 둘러싼 갈등은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잦은 소송은 많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에 시작된 3호사단 이전공사 소송은 2013년에 마무리돼 4년이 걸렸습니다. 임실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이후 실시 계획이라는 절차가 뒤바뀌었다며 소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전주시가 절차를 바로잡았지만 이 소송으로 3호사단 이전은 2년 가까이 중단됐습니다. 새만금은 2001년에 개발 강행이냐 중단이냐를 놓고 2010년엔 행정구역의 주체를 놓고 2차례나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시작된 소송이 대법원으로부터 개발의 타당성을 인정받기까지 4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만금 3, 4호 방조제 행정구역은 3년의 소송을 거쳐 군산 관할권이 확정됐고 2호 방조제 관할권은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 중입니다. 최근에는 내부개발 부지의 행정구역을 놓고 다시 법정 다툼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는 인접한 세 개 시군의 갈등 상황들을 주시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대승적이고 어떤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소송은 사업을 늦추고 갈등을 더 크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적인 지연, 그다음에 갈등은 또 다른 갈등을 낳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을 타협과 이해, 조정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항공대 이전은 주민들이 낸 사업계획 취소 및 무효 소송과 시공업체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얽혀 있습니다. 3호사단과 새만금의 사례를 감안하면 항공대 소송은 3년 안팎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조정과 중재로
꼬인 실타래를 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전주 항공대대 이전 지역으로 검토했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총선을 전후해 정치권에서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전주 항공대대를 옮기자는 제안을 받고 송하진 지사가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신공항 부지와 준공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제 항공대대 이전은 전주시의 권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신공항 부지를 이전 지역으로 검토했다고 밝힌 이유는 그동안 송하진 지사가 항공대 이전을 위해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전라북도 예결위원이 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선인 이춘석 의원과 새누리당 초선인 정운천 의원이 지난주 예결위원으로 선정됐고 국민의당에선 초선인 김광수 의원과 김종회 의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역대 최다인 4명의 예결위원이 배치돼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만 6,000세대 안팎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지역 아파트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곳은 역시 전주 에코시티입니다. 5개 블록에서 일신건영과 태영건설 등이 분양할 아파트만 대략 3,000세대가 넘습니다. 주거만을 위한 그 친환경 생태 도시라는 면에서 가장 큰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전체 그 녹지율이 25만 평 정도 되니까요. 전주의 최대 단지 가운데 하나가 될 효천지구도 분양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3필지 가운데 2필지를 사들여 2,200여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건설사도 연내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악산과 삼천에 인접해서 자연 환경이 좋고요. 신시가지도 가까워서 주거단지로서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이외에 개별 입지와 재건축 물량까지 고려하면 올 하반기 물량만 최대 6,000세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짧은 기간에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혁신도시와 에코시티로 이어진 분양 열풍에 실수요가 상당 부분 흡수된 만큼 권역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향후에 그 권역별로 투자 수요가 남아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분양 여지만 좀 있을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주의 주택 공급률이 이미 110%를 넘어서 주택값이 하락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까지는 저금리의 힘으로 떠받쳐온 상황. 전문가들은 1,000만 원대 분양가까지 언급되는 효천지구의 성패가 전주는 물론 도내 주택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가 편성하는 추경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현재 누리예산 파행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정책을 정부가 부정하면서 촉발됐다며 추경안에 누리예산을 전액 반영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누리예산을 100% 지원하는 것 외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혀 국회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역과 연계한 상생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조사한 결과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11개 이전 기관이 각종 인쇄물을 발행하고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역 업체에 지불한 금액이 1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사회복지시설 방문, 저소득층 나눔 행사 등 다채로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책 기증과 창업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홍보수석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들키지 말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의 발언은 이정현 전 수석의 언론 통제 의혹을 옹호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유성엽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위가 언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보도국장과 통화를 나눴을 거라고 언급했을 뿐이라며 이 전 홍보수석의 언론 통제적인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만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안 출신의 정세균 국회의장이 의장에 선출되고 처음으로 오늘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세균 국회의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회의장 선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안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죠? 네. 국회의장 자격으로 이제 고향을 방문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아무래도 감회가 크죠. 사실 제가 한 2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정치를 시작할 때 우리 진안, 무주, 장수, 나중에는 이제 임실까지 더해졌습니다만은 그 지역에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잘 키워주셨는데 제가 국회의장까지 직을 맡게 되었으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또 저를 키워주신 여러 선배님들 또 동지들을 보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어요. 네. 국회 개헌 특위도 제안하셨는데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계신가요? 87년 체제가 내년이면 30년이 되는데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헌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단임제 5년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게 좀 제왕적이다. 너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국정 운영이 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좀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좀 손질하고 또 그간에 변화한 여러 가지 기본권 조항을 비롯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의원들께서도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4년 중임제로 할 거냐, 2원 집정부제로 할 거냐, 아니면 순수 내각제로 할 거냐. 또 개헌의 폭도 뭐 원포인트라고 해가지고 권력 구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손을 볼 것이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서두를 일은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맞지 않는 너무 오래된 이 헌법을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 준비를 잘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국회의원 그 특권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국회의원의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버리는 게 좋겠다, 내려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특권은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국회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국민과 국회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특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국민들의 판정을 받아서 내려놓을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다. 제가 초선 의원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의장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새로 20대에 들어온 의원들께서 특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세균 의장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의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아마 도민들께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장직을 맡았으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회의장 역할을 잘 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 고향에 대해서도 무언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부응하는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리그 개막 뒤 18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쓰고 있는 전북현대가 이번 일요일 홈에서 포항과 맞붙습니다. 리우 패럴림픽에 전북에서는 육상과 사이클에서 2명이 출전합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K리그 개막 뒤
18경기 연속 무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9승 9무로 무승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일요일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팬들이 시원한 승리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전북은 홈에서는 화끈한 공격력으로 거의 승리를 이끌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7승 1무로 홈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포항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벌 팀이고 항상 그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 경기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인 리우 패럴림픽에 전북에서는 육상 전민재와 사이클 전미경 2명이 출전합니다. 4년 전 런던 패럴림픽에서 은메달 2개를 딴 전민재는 물론 수영에서 사이클로 종목을 바꾼 전미경 역시 메달이 기대됩니다. 종목을 바꾸면서 사실 올림픽에 거의 초점을 지금 맞춰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을 가서는 아마 좀 몸 상태가 나든지 아니면 기량도 아마 더 많이 좋아져 있을 거라고.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큰 잔치인 전주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이번 주말 전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4월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는 36개 나라에서 1,40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제18회 전주시장 기념 제55회 전국 남녀 궁도 대회도 전주에서 열립니다. 천양정에서 사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서는 1,500여 명의 궁사들이 경쟁을 펼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경찰청이 하반기 총경급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의 한도연 무주서장, 보안과장의 이동민 익산서장, 112 종합상황실장의 박훈기 남원서장, 여성 청소년과장의 최연석 경비교통과장, 수사과장의 강황수 정보화장비과장, 경비교통과장의 임상준 김재서장, 청문감사 담당관의 정재봉 치안지도관, 익산서장의 김성중 청문감사 담당관, 김재서장의 황대규 112 종합상황실장, 남원서장의 황종택 보안과장, 무주서장의 최성규 여성 청소년과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김태형 치안지도관은 제주 여성 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됐습니다. 생활정보지의 모집 채용 광고에 여성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여성노동자회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생활정보지의 모집 채용 광고를 조사한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초봉과 시급이 적고 남성은 사무직, 여성은 판매직으로 모집하는 등 여성 차별적인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여성노동자회는 고용노동부가 평등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과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동양의 피카소로 불린 고 하반영 화백의 작품을 주인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63살 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하반영 화백의 지인인 A 씨로부터 작품 91점의 보관을 부탁받은 뒤 작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반환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37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직원과 성매매 여성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전주 도심의 오피스텔 4곳을 빌린 뒤 수십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해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